아주 겨울에 한겨울인 것 같은 느낌이죠. 나가자마자 추위를 느끼지 만한. 자, 저번 시간에 배운 거를 잠깐 복습을 해보자면, 지금 이제 도형의 방식 가장 쉬운 부분을 하고 있는데, 뭐를 배웠죠, 우리 성윤아? 저번 시간에? 좌표평면. 그러니까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의 도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도형을 좌표평면에서 나타내는 건데, 지금 아직 점밖에 하고 있지 않아요. 점선, 면까지 갈 수 있겠지만, 일단 점하고 있어요, 지금 점. 점점점 선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겠죠. 뭐 중요한 건 좌표평면에서 뭘 하고 있냐면 점에 대해서 하고 있고, 이 좌표평면화 시킨다는 거는 어떤 개념이었냐면 좌표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표 중에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죠? 미지수를 통해서 부여하는 거죠. 이게 좌표평면화 시키는 거야. 이 좌표평면화가 되었을 때, 좌표를 부여했을 때 우리가 뭐에서 배웠냐? 두 점 사이에 거리 공식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보자면 여러분 다 유도할 수 있겠지만 뭐를 사용한 거였죠? 피타고라스 정리. 피타가 죽을 때까지 나옵니다. 요 A, B 사이에 거리가 나와서 요렇게 요게 X좌표 사이의 차이가 되겠고, 요게 이제 X1 마이너스 X2의 절대값이 되겠고, 요게 이제 Y1 마이너스 Y2의 절대값이 돼서 요 거리 A, B의 제곱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X1, X2의 제곱에다가 y1, y2의 제곱을 더한 다음에 루트 제곱이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가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루트만 씌우면 A, B 사이의 거리가 나온다. 이거 가지고 좀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냐? 결론은 X좌표끼리 빼고 제곱하고 Y좌표끼리 빼고 제곱한 다음에 루트만 씌워주면 된다. 이게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었죠. 요 하나 가지고 지금 문제가 다 나온 거예요. 이제 저번 시간에 대표에 이제 2번까지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오늘은 뭐 할 차례죠, 그러면? 대표 3번이죠.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통해서 대표 3번이 가는 건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이 문제는 지금 A가 마이너스 1,2라고 했고요. B는 7, 마이너스라고 했고, 지금 P가 어디 위에 있다고 했냐면 X축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P좌표는 뭐라고 놓을 수 있는 거죠? X축 위에 있으니까 X축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Y좌표가 0이니까 A, 0이라고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좌표평면화 시킨 거죠. 이게 이제 근본이에요. 그 다음에 뭐를 구하라겠냐면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예요. 그럼 우리가 최대 최소에 대해서 배운 게 있긴 있어요. 공통수학 1에서 배운 게 있는데, 기억나시는 거? 최대 최소에 대해서 우리가 공통수학 1에서 배운 적이 있어요. 함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웠었죠? 아마 글로 연결될 것이다. 왜냐?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 몇 차냐면 이게 2차가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곱을 시키면 2차가 돼요. 제곱을 안 시키면 루트 때문에 2차가 안 돼요. 그래서 제곱을 더했을 때랑 제곱이 아닐 때랑은 푸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져요. 자, 일단 이건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거리 사이의 공식을 써요. 얘랑 얘 사이의 거리 공식 쓰고 얘하고 얘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쓴 다음에 더하는 거죠. 그럼 AP 제곱은 요거 두 개 사이에 X좌표 사이에 차를 한 다음에 제곱하고, Y좌표 사이에 차를 한 다음에 제곱해가지고 해준 게 바로 AP 제곱이고, BP 제곱은 또 요거 두 개 사이에 차를 해가지고 또 제곱해주고, X좌표끼리 차이에서 제곱해주고, Y좌표끼리 차이에서 제곱해주는 건 요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보면 했지만 얘가 A에 대한 몇 차식이냐? A에 대한 2차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쓰기가 딱 좋은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데 이 모양 꼴이 2차 함수 모양이니까.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A제곱 나오니까 2A제곱이 되겠고요. 플러스 2A 마이너스 14이니까 마이너스 12A가 됩니다. 1 더하기 4 더하기 49 더하기 1이네요. 55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A 대 2차 함수고 아래로 블록이고, 대칭축은 A가 몇일 때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a가 3일 때가 바로 최소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3을 대입하게 되면 최소값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2차 함수의 태제최소를 쓰고 있다. 3을 대입하면 어떻게 나오죠? 최소값 뭐가 나오죠? 3의 제곱이니까 9이 18, 36을 빼주고요. 55를 더하니까 18을 빼주면은 37인가요? 답은 37이 되는 모양이네요.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다. 언제? A가 3일 때 최소값이 37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고1은 다 2차식으로 나와요. 근데 2차 방정식을 풀던지 2차 함수를 풀던지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배웠죠. 2차 함수의 세상이라고. 자, 이렇게 나온 문제인데, 자, 잘 보세요. 이 문제랑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대표 4번을 보면, 자, 잘 보세요. 대표 4번 넘어세요. 바로 이유가 있어요. 비교하는 거야. 이 대표 3번과 대표 4번은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왜 그러냐?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 대표 4번은요, 잠깐만, 대표 4번이 아니네? 더 가야 되네? 어디까지 가야 돼? 없네? 이게 안 나왔네? 내가 원한 문제가 없네요? 자, 그럼 제곱만 보세요, 일단. 나중에 이제 나오겠죠? 일단 여기 볼게요. 그러면 안 넘어갈게요. 제곱이 아닌 문제들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제곱이 아닌 문제들이 저 뒤에다가 모아놨나, 나중에? 딴 데 모아놨겠죠. 보통 다 문제집마다 있을 텐데. 얘가 조금 없네요. 요거 다, 저 뒤에다 다 갖다 보았나 보다. 오케이. 자, 요게 이제 뭔 차이가 되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지금 조금 안 나오긴 했는데, 원래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지금 안 나와서 나를 조금 짜증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분 나빠지긴 했지만, 나중에 이제 나오면, 이게 제곱이 되는 경우가 있겠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달라지냐면, 뭐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응용 문제에서, 여기는 안 나왔어요. 이게, 요 부분에서, 이게 이렇게 루트가 들어가요. 이렇게 루트가 들어가게 된 거야. 어쩔 수 없이. 제곱이 빠지면,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는 2차 함수꼴이 나오지가 않는 거야. 배운 적이 없어요, 이런 거는. 루트 끼워진 거. 그래서 얘네들은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곱이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완전히 문제가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왜냐면 제곱이 없으면 이렇게 루트하고 이렇게 루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함수꼴이 아니기 때문에 2차 함수의 세제초수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다 어떻게 푸냐면 그래프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요. 그림으로 풀어야 돼. 그래프로. 나중에 이제 문제 같은 데 보면은 있을 수 있는데 빠졌네. 그래서 제곱되는 거는 탈출하니까, 루트를 탈출하니까 2차 함수 모양이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2차 함수 최대초수 푸는 문제고, 제곱이 없으면 2차 함수 최대초수 풀 수가 없게 되겠고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푸는 문제들이 이제 있다라고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제곱이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한 차이가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근데 여기는 지금 다 있는 것만 낸 거예요. 다 2차 함수 최대초수로.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 그걸 보시면 되겠고요. 안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대표 예제를 풀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뭐 3-4번 같은 거를 풀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치면은 이제 문제가 어떻게 달라지냐. 3-4번을 보세요. 3-4번을 보면 이게 이제 시역 더하기가 되는데 시역 더하기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잘 보세요. 문제 푸는 건 똑같거든요. A좌표가 지금 뭐가 됐죠? 0,4가 됐고요. B좌표가 지금 뭐가 됐냐면 2,3이 됐고요. C좌표가 1,-1이 됐고요. 이때 점 P, 이 점 P가 문제인 거야. 지금 이 X축 위에도 있고 Y축 위에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좌표를 어떻게 놔야 되냐면 이거를 A, B라고 이렇게 놔야 돼요. 그러니까 X좌표도 모르고 Y좌표도 다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요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 더하기 CP 제곱을 구하라고 했을 때
요거의 최소값을 찾는 문제가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 하지만 조금 스포를 해보자면 나중에 요거의 최소값은 P점이 뭐가 될 때냐면 이게 최소가 되는 점은 최소값이 나오는 P점은 점 P는 무게중심이 됩니다. 잠깐 나중에 스포를 해보자면 뭐 아는 친구들은 더 빠르게 풀 수 있긴 할 텐데 결론은 뭐냐, 이게 2차 함수가 되는데 2차 함수가 두 개가 나와요. 봐봐, 이렇게 이제 하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AP제곱은 A제곱 더하기 B-4의 제곱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BP제곱이면 그러니까 X좌표끼리 빼고 Y좌표끼리 빼는 거니까 A-2의 제곱 B-3의 제곱이 나오겠고요. 또 CP가 되면 이렇게 A-1의 제곱 B 플러스 1의 제곱이 나오죠. 이게 지금 그 X축이나 Y축에 있는 게 아니니까 미지수가 몇 개가 나오냐면 두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2차 함수가 두 개가 도는 거야. A에 대한 2차 함수도 있는 거고 B에 대한 2차 함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할 때 A제곱, A제곱, A제곱이니까 3A 제곱이 나오겠고 1차항의 개수는 여기서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A니까 마이너스 6A가 나와요. 여기서 2차 함수 하나 도는 거야, A자를. B도 볼게요. B니까 3B 제곱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B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6B 플러스 2B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2B가 나옵니다. 누가 나한테 전화하는데 바쁜데 자, 이렇게 나오겠고, 그 다음 상수항만 보면 16, 그 다음에 4, 9, 1 나와서 요게 20, 31이 나오는데 결론은 요렇게 2차 함수들이 다 최소가 되는 건데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도 상관없고, 그래서 완전제곱식으로 만약에 만든다고 치면 3으로 묶어가지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얼마 더 있어야죠? 플러스 1 있어야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3으로 묶으면 B제곱 마이너스 4B니까 여기 플러스 4 있어야 되겠죠? 31 있겠고 3 더 더해졌으니까 3 빼주고 4, 3, 12 더해졌으니까 12 더 빼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제곱식 만들어줘도 되는데 일단 뭐 상관없어요. 뭐 2차 함수로 이렇게 봐도 되는 거고 3에 B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15를 빼니까 16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A좌표가 1이고 B좌표가 2일 때가 뭐가 나온다? 최소값이 나온다. 왜냐면 이 제곱이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항상 실수의 제곱은 0보다 커지게 되기 때문에 이게 0일 때가 최소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2차 함수 두 개 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보자마자 A1이죠. 왜냐면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여기서 이제 보도 돼요.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B는 몇이 된다? 2가 되는 거죠. 넣어서도 돼요. 이따가. 그러니까 이게 2차 함수 꼴이 두 개가 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굳이 안 바꿔도 되는데 바꿔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1,2일 때가 뭐가 난다? 이게 최소예요. 근데 1,2가 이 세 점의 삼각형 만들었을 때 무게중심이에요. 나중에 뒤에서 좀 배울 거예요. 나중에 배울 건데 저게 이제 스포를 좀 해보자면 무게중심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외우고 있으면 보자마자 무게중심 공식을 써서 그냥 구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힘들게 계산할 필요가 사실은 없다 이거죠. 저게 무게중심. 그러니까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은 되게 쉬운데 그냥 X좌표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시고요. Y좌표 다 더하고 3으로 나누면 돼요. 평균과랑은 똑같아요.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딱 그래서 그냥 다 더해요, X좌표. 3이죠. 3으로 나눠요. 1이 나와요. Y좌표 다 더해요. 6이죠. 3으로 나눠요. 2가 나오죠. 그거예요. 충격적이죠. 일단 무게중심 좌표를 구하는 건 평균이랑 똑같아요. 다 더하고 3으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거의 최소값은 무게중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알고 있는 애들은 암산으로 풀죠. 1,2가 그냥 곧바로 나오는 거죠. 하지만 일단 이거의 기본 개념은 뭐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뭐 두 개 돌아가는 거죠. 완전 제곱식을 도는 거죠. 요런 게. 그래서 이게 왜 C역 더하기냐? 여기는 지금 미지수 몇 개밖에 없었죠? 하나밖에 없었죠? 네. 여기 몇 개죠? 두 개요. 2개다. 그래서 C역 더하기인 거예요. 사실 뭐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그 위에 문제들이 몇 개 보면은 다 똑같은데 어떤 거는 Y축 위에 있고 어떤 거는 또 어디 있죠? 점이? Y는 X 위에 있고. 이게 이런 거야. 봐봐. 3-2번 같은 거는 P가 Y는 X 위에 있으니까 A,A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 다음에 3-3번은 Y가 X-1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 P가 X-1이니까 P가 뭐가 되는 거야? A, A 집어넣으면 Y좌표 뭐가 되는 거야? A-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바뀐 거예요. 그냥. 근데 뭐 어떤 봐봐. 뭐 X축
X축 위에 있어. X축 위에 있으면 A, 0이 되는 거고, Y축에 있으면 0, A가 되는 거고, Y는 X 위에 있으면 A, A가 되는 거고, Y는 X- 위에 있으면 A, A-1이 되는 건데, 다 그래봤자 다 미지수 몇 개밖에 없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건데, 얘는 아무것도 없잖아. A, B니까 얘가 두 개인 거죠. 그래서 시역 더하기. 차이점은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으면 그 점을 이렇게 놓는 거죠. 미지수를 나와가지고. 자, 요게 이제 다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과 점사의 고리공식만 쓰면 다 2차 함수 꼴이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여기 모든 문제들은. 그러니까 미지수가 한 개만 있는 경우나 두 개 있는 경우의 차이였다. 그게 이제 시역 더하기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계산해 보시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대표 4번 문제인데, 대표 4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대표 4번 문제는 뭐냐? 세 점이 주어졌어요. 세 점이 주어지면 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지만 않으면 뭐가 나오는 거죠? 삼각형이 나오는데, 그때 어떤 삼각형인지 아는 방법은 뭐만 알면 되냐? 세 변의 길이만 알면 돼요. 뭐만 알면 된다고요? 세변의 길이. 세 변의 길이만 알면 이게 무슨 삼각형인지 나와요. 그래서 점과 점사의 공식 몇 번 쓴다냐면 3번 쓰면 돼요. 되게 간단해요. A, B 길이 구해요. 보자마자. 무슨 삼각형인지 물어보면 변의 길이 다 구하고, 그다음 BC 길이 구하고, 그 다음에 뭐 구하면 되는 거야? CA 길이 구하면 되는 거야. 이게 끝이에요. 길이만 알면, 변의 길이만 알면 어떤 삼각형인지 알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A, B 사이의 거리 공식 써요. 차이가 2인가요? 2의 제곱 더하기, 얘도 2의 제곱이죠. 루트 씌워주면 되겠고, 루트 8이에요. BC는 차이가 6이죠? 6의 제곱이고, Y좌표 차이는 2죠? 2의 제곱이고, 루트 씌워주니까 루트 40입니다. CA는 차이가 4네요? 4의 제곱이 되겠고, Y도 4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루트 32가 되는 거죠. 딱 보면 알겠지만 얘네들이 더하면 얘예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죠. BC의 제곱은 AB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과 같다라는 걸 알면서 요 BC 길이가 뭐가 되는 거다? 빗변이 되는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죠. BC면은 실질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여기 문자 A 없죠? 얘가 A가 되는 거죠. 다시 여러분 다 노테이션 알고 있죠? 삼각형에서. 자, 이렇게 A, B, C가 있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요 마주보는 데가 소문자 A가 되는 거고, 요 B에 마주보는 데가 소문자 B가 되는 거고, 요 C에 마주보는 데가 소문자 C가 되는 거니까 결론은 A, B가 되면 이게 C인 거죠. 없는 게 이제 되는 거죠. 그 A, B는 얘가 C가 되는 거고, 다시 길이로 보자면 CA가 되는 부분이 B가 되는 거죠. 없는 게 바로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 A가 BC가 제곱이 제일 크잖아. A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라고 해도 되겠고, A가 이렇게 써도 되죠. A가 빗변이다. A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라 써도 되고, 아니면 각도로 나타내고 싶으면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라고 나타내고, 다 됩니다. 여기는 뭐라 나타내냐? 각 A로 나타내냐? 알아서 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세 변의 길이만 구하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이걸 어렵다고 하는 거는 공식을 못 쓰겠다는 얘기가 똑같은데, 공식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죠? 그럼 문제를 지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몇 번의 문제를 풀어보냐면, 잠도 깰 겸 4-1번 풀어보시고요. 4-1번에서 이제 풀었죠? 4-4번을 도전해보세요. 4-1번이 되면 4-4번을 도전해보세요. 다다시 4번도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거는 변이 3개가 있잖아. 그 중에서 2개가 같을 수 있는 게 몇 가지냐? 여러분 다 콤비네이션 배우지 않았냐? 좋아. 3개 중에서 2개가 같을 수 있는 거는 3콤비네이션 2 아니야? 다다시 4번 문제는 지금 A, B, C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한 놈이 모르죠? 한 놈이 모르잖아. 이때 A, B 길이 있을 거고, B, C 길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C의 길이 있을 텐데, 이게 첫 번째
번째가 이등변삼각형이 A, B랑 BC가 같은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BC랑 CA가 같은 경우가 있을 거고, 세 번째로는 CA랑 AB가 같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세 개를 찾으라는 얘기죠, 결론은? 여기에 다들 다 보는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두 개씩 같을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으니까 이걸 다 구해보라는 문제예요. 뭐 엄청 어려운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사실은. 이 정도 뭐 시역 더하기가 되는 이유는 여러 개가 나온다. 될 수 있는 게. 그래서 A, B 길이는 2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니까 루트 20이 나오겠고요. BC 길이는 C-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의 루트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고, C의 길이는 C-1의 제곱 더하기, 그냥 C-1이네요. 절대값이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C- 절대값이죠. C의 길이가 y좌표기 같은 거 맞죠? C의 길이 요거 y좌표 같으니까 절대값이면 되죠? 아니? 그래서 절대값 C의 길이. 그래서 A, B랑 BC랑 같다. 요 둘이 같아요. 그러면 요 안에가 뭐가 되는 거죠? 요 두 개 같다가 있으니까 여기는 C-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 20이 돼야 되잖아. 여기 이제 4가 돼야 되죠. V마 2가 돼야 되는 거죠. 맞아, 안 맞아? 이게 4가 돼야 되죠? 4 더하기 16 하면 20이 되는 거니까 이게 4면은 C-3이 V마 2죠. 2인 경우랑 마이너스인 경우. C는 5거나 1이 되겠죠. 두 개가 나온다. 여기서 5 또는 1이다. 그 다음에 BC랑 CA가 같은 경우에는 요 둘이 같은 경우니까 제곱하면 똑같아지죠. 그러니까 C-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고, 얘 제곱하면은 절대값 벗어나죠? C-1의 제곱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구하면 나오겠죠? 여기서부터 계산해보면 C제곱 마이너스 60 플러스 9 더하기 16은 C제곱 마이너스 20 더하기 1이 되겠고, 없어져서 넘어가면 4C가 되겠고, 넘어가면 24가 되니까 C는 6이다. 여기서 C가 6이 나오네요. 1하고 나왔고, 마지막으로 C랑 AB랑 같다. 절대값 C-, 그러니까 C-의 제곱이 20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C는 근과 계승에 써야 되나? 다 뭐 하는 거야? 다 더하면 돼? 근과 계승이 좀 낫네요, 여기서는. C제곱 마이너스 2C 더하기 1은 20이니까 두 군의 합은 넘어가면은 두 군의 합은 2죠? 여기서 나오는 C 값의 합은 2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 더하면 돼요. 어차피 합부가락 했으니까 여기서 2 나오고 여기 6 나오고 여기서 6 나오네요. 6, 2니까 14인가요? 답은 14가 된다라는 거. 좀 귀찮은 문제긴 했지만 뭐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라고 하기는 어렵다. 맞죠? 답이 아닌 것 같죠? 모든 C수 C값의 합은 C가 1이 안 되네요. 실수. C가 1이 안 되네요. 왜냐면 C 1 되면 똑같아지죠? 1 빼야 돼요. 1 되면 A랑 C랑 똑같아져요. C가 1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서로 다른 세 점이 아니라 요 A랑 C랑 똑같아져요. 그래서 C는 1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1 빠져야 돼요. 그래서 13이 답이 맞네요. 자, 요래서 시역 더하기인가요? 저 빼먹어야 돼서. 오, 기성 붙이는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죠. 약간 뭐 엄청나게 얍삽하게 되긴 했네요. C가 1이 나오는 거 때문에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요. 대표 예제 5번으로 가면 중선 정리라는 거를 해요. 중선 정리를 조금 어려운 말로 파퍼스의 정리? 뭐 똑같은 얘기인데, 그럼 중선이 뭐냐, 중선 정리가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삼각형이 있을 때 중선이 어떤 게 중선이죠?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무게중심에 대해서 배우는데 중선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꼭지점에 A라는 점에서 요 대변의 중점에 연결하는 거. 요거를 우리가 중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삼각형이 있었을 때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에 연결하는 거. 이걸 우리가 중선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서도 중선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겠죠? 여기도 중선이 나옵니다. 이 세 중선의 교점이 뭐냐? 이게 바로 무게중심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가 언제 배우냐면 중학교 2학년 때 내심, 외심, 무게중심 배울 때 나옵니다. 이건 아셔야 돼요. 삼심이라고 해가지고 알아야 되는 거고, 그죠? 선생님들 이제 방심하고 수심까지 해서 오심이라고 배웠는데 방심하고 수심은 빠졌어요. 점점 줄고 있어요. 방심이랑 수심이 이런 안 배우니까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수심은 직각으로 내린 것들의 교점이 되는 거고요. 방심은 바깥으로 가요. 뭐 조금 몰라도 돼요. 이제 교육과정에서 빠졌으니까. 선생님들 이제 오심이라고 해서 오심을 또 배웠던 적이 바깥으로 어떻게 그렇죠. 바깥으로 가서 이렇게 신기한 것들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심심하시면 삼각형의 방심을 한번 쳐보시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궁금하신 분들 한번 쳐보세요. 유튜브에 치면 다 나올 거예요. 일단 뭐 예전에 이제 오심이라고 배웠는데 요즘 이제 삼심밖에 안 배우니까 나올 리는 없다. 걱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런 거는 중선이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중선이 뭐다?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에 연결하는 거. 그리고 이거의 교점이 뭐가 된다? 그게 바로 무게중심이에요. 자, 요거를 이제 알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선 정리는 뭐냐? 중선 정리는 이런 거예요. 중선 정리는 뭐냐면요. 잡아. 얘하고 얘의 제곱의 합은 그러니까 AB의 제곱과 AC의 제곱은 뭐랑 같냐? 요거를 이제 M이라고 할게요. 가운데 점을 해서. 요 AM의 제곱에다가 요 BM. 요거 BM, CM 다 똑같아요. 어차피 중점이니까. BM의 제곱에 더한 거에 2배다. 이게 바로 중선 정리예요. 그러니까 요 A에서 중선을 때리는데 이 양쪽 변의 제곱의 합은 요 AM의 제곱의 합이랑 요 BM의 제곱의 합의 2배가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중선 정리입니다. 이게 중선 정리예요. 그래서 이게 중선이죠. 그때 요 양쪽 변의 제곱의 합과 요 중선을 포함한 제곱과 요 밑에 여기 반띵이기 때문에 똑같은데 요거 나머지 하나의 제곱을 더한 거에 2배가 된다 라고 하는 게 중선 정리라고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고 이거 이제 파푸스의 정리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증명할 때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쉽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점과 점 사이 공식을 안 써서 증명하려면 겁나게 조금 힘들어요. 이게 막 직각삼각형 겁나게 막 그려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 써가지고 막 그 조합을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뭐 불가능하진 않아요. 뭐 가능은 한데 그렇게 증명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별로 안 좋아하죠. 왜냐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막 심화 과정 같은 데 보면 문제 집수 중에서 그런 중선 정리를 그렇게 증명한 게 있어요. 일단 뭐 기본은 다 피타고라스 정리 쓰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증명할 때 어떻게 하냐면 얘를 좌표평면화 시켜요. 그럼 얘를 이런 일반적인 삼각형의 좌표평면화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좌표를 어떻게 부여했을 때 가장 대단히 간단할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 삼각형을 어떻게 좌표평을 부여할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가 X축에 있도록 만들어요. 부여할 때. 그리고 이 중점을 원점으로 해요. 만들 때.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대단히 간단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좌표평면, 결론은 이 모든 계산은 좌표평면화를 어떻게 하냐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원점을 어디에 둘 것이냐. 이게 계산의 모든 걸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원점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좌표를 예를 들어서 이 좌표를 만 C,0이라고 넣어줘봐. 얘는 뭐가 되냐면 얘는 마이너스 C,0이 되는 거고 이 가운데는 뭐가 되는 거야? 0,0이 되는 거예요. 얘는 어디 있는지 모르죠. 얘는 A, B라고 이렇게 놓는 거죠. 이게 좌표평면화 시켰을 때 가장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는 좌표평면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 위에 있도록? X축 위에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제일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A는 어딘지 몰라요. A, B라고 놓은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A, B 길이, AC 길이, AM 길이, CM, BM 길이 다 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러면 AM의 제곱은 뭐가 되냐? AB의 제곱은 뭐가 되냐? 요거가 정사 공식이니까 당했지만 A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됩니다. 요거 X좌표의 차이나 B좌표의 차이의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AC의 제곱은 뭐가 되냐? AC의 제곱은 구해보면 알겠지만
A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뭐가 되죠? B제곱이 되죠. 요거랑 요거 사이의 거리니까요. 그냥 공식 쓴 거예요.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정과정세 공식밖에 쓴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AM은 뭐가 되겠어요? AM 제곱은 뭐가 되겠죠? 당연하겠지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겠죠. 왜냐면 0,0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BM의 제곱은 뭐 다 알겠지만 뭐 이게 C잖아요. C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더한 거의 2배가 되는지만 확인하면 끝나는 거죠. 얘네들이 더하면 요 가운데 사라지겠냐 안 사라지겠냐? 여기 2AC 나오는데 마이너스 2AC 나오잖아. 더하면 가운데가 사라지겠죠? 그럼 A제곱, B제곱, C제곱,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요. 좌변. 그러니까 더하게 된 게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변을 보면 얘네들이 더하잖아요? 그럼 A제곱, B제곱, C제곱이잖아. 그 2배 하면 얘가 되잖아. 그래서 증명이 되는 거죠. 더하면 되고, 요걸 2배 하면은 얘랑 똑같아져요. 근데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증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중선 정리 같은 경우에는 이 좌표평면화 시켜서 증명하면 상당히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점과 점세 공식만 알게 된다면 이게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가 대표예제 5-1번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네. 자, 1에서의 다른 성질을 이용해서 선분 A, B, C 세 변의 길이가 있었을 때 그러면 이게 뭐가 좋냐? 이 중선 정리가 좋은 게 뭐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좋을까요? 멋있다. 응? 얘가 이제 증명을 했는데 얘가 있으면 이제 뭐가 좋냐? 뭐가 좋죠? 자, 잘 보세요. 네. 이 문제의 해결은 뭐냐면 사실 이게 지금 나와야 되는데 봐봐. 지금 이 A, B의 제곱이랑 A, C의 제곱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요 변과 요 변을 다 모른다고 둔다고 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변수가 몇 개가 되는 거야? 2개가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요쪽과 요쪽의 변수를 어디로 옮기냐? 이 변수랑 이 변수로 옮기는 거야. 그래서 문제들을 풀 때 이게 둘 다 고정이 안 돼 있어. 근데 이 둘 중에 하나 고정이 돼 있어.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얘네 둘 다 고정이 안 돼 있는, 바뀌어. 얘는 고정이 돼 있는 거야. 얘만 바뀌어. 그럼 이 2개가 변수였던 게 1개 변수로 바뀌죠. 미지수가 하나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쓰는 경우들이 간간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지수를 줄일 때 중선 정리가 근근히 쓰거든? 근데 요즘 많이 나오진 않아요. 옛날에 겁나 나왔어요. 어려운 문제들 보면요. 이 중선 정리를 안 쓰면 이게 문제가 안 풀리는 문제들이 되게 많았는데 요즘은 잘 안 내요. 하지만 심화 문제집 가면 다 있을 거예요. 이때 A, B 길이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게 뭐라고 했죠 이게? 5라고 했고 2번에서는 BC가 7이래요. 그 다음에 CA가 여기가 4래요. 그 다음에 점 D가 CA의 중점이래. 여기가 D가 있는 거예요 여기. 그렇죠? 그때 뭐의 길이를 구해라? BD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나오는 거죠. 맞아 안 맞아? 그럼 요거의 제곱하고 요거의 제곱을 더한 거하고 공식을 쓰면 그 다음에 2배에다가 요 BD의 제곱을 더한 거에다가 요거 제곱 더한 거 2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됐다. 그럼 BD 길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럼 이거는 그냥 내가 만약에 세 변의 길이를 알았다고 쳐볼게요. 세 변의 길이를 알았을 때 이걸 쓰면 좋은 점은 뭐가 되겠어요? 중선을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거지. 내가 봐봐. 내가 요 세 변의 길이를 알아? 그럼 요 중선도 빠르게 구할 수 있어요. 맞아 안 맞아? 요 중선도 빠르게 구할 수 있어요. 요 중선도 빠르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공식은 뭐냐면 내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알았을 때 중선, 내가 구하고자 하는 중선을 뭐 이쪽이든 빠르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선은 내 손 안에 있을 때 뭐 그런 거죠. 그죠? 사실은 이게 별로 필요가 없는 게 왜 필요가 없는지 알아요? 내가 만약에 세 변의 길이를 알아. 세 변의 길이 아니잖아요? 그치? 그럼 이제 중선도 사실은 좌표평면화 시키면 또 빠르게 구하는 방법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게 정말 정세 공식이잖아. 그죠? 일단 뭐 여러 가지 구할 수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좌표평면화 시켜지지 않았을 때 구하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좌표평면화를 시키면은 은근히 구하기가 쉬운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좌표평면화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엄청나게 이점이 많죠. 중선 유도할 때. 그래서 결론은 요걸 통해서 77에 49, 55, 25. 그 다음에 2에다가 BD의 제곱이죠. 그죠? 이게 K라고 할까? BD 값 구하는 거냐? 그럼 K라고 할게요. K 제곱 더하기 4가 되는 거죠. 결론은 요걸 더하면 몇이 되냐? 74니까 이로 나누면 37. K제곱 플러스 4가. 그럼 K제곱은 뭐가 나오는 거죠? 33이니까 K는 루트 33. 중선 길이는 루트 33이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뭐 이상한 것들이 또 나와요. 5-1번에서 5-1번. 요건 어떻게 해야 될까? 5-1번 문제는. 증명할 때. 요거 그림만 그려주고 끝낼게요. 해보세요. 쉬는 시간 좀 가집시다. 5-1번에서 잘 보세요. 5-1번에서 지금 문제를 보면 삼각형 ABC가 있는데 그 B, ABC가 있고 이렇게 ABC가 있고 이 BD가 별 BC의 D가 있대요. ECD다 라고 했을 때 헷갈리니까 이렇게 하세요. 얘를 1로 길이를 두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놓으세요.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PD가 1이야. 그러니까 B는 어디 있었냐면 D는 어디 있었냐면 D가 여기 있어야 돼요. 3등분 했을 때 이렇게 있어요. 왜냐면 CD가 1이라고 나왔을 때 BD 길이는 2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그림에서 좀 그려봐야 되는데 이렇게 3등분 때린 것처럼 나오는데 이게 1이었을 때 이게 2인 거야. BD가. 왜냐면 CD가 1이면 BD가 2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이 D점은 뭐냐면 이 BC를 2대1로 가르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원점으로 둔다고 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C, 0이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0, 0이 되는 거야. 왜냐면 이게 C니까. 이게 C면은 이게 C니까. 네. 그리고 요거를 뭐라 놓으면 되는 거야? A, B라고 합니다.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요거 요렇게 좌표 평가를 시킬 수 있냐. 그러니까 이 문제 핵심은 뭐냐면 좌표 평면화 시키는 게 핵심인 거예요. 왜냐면 그 다음부터는 공식을 쓰기 때문에 어려울 게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좌표 평면화의 핵심은 너가 좌표를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일 간단할 것인가. 그것만 되면 우리가 배웠던 공식들은 마음껏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 그래서 대수처럼 풀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가 봅시다. 어차피 이거 공식 여러분들 이제 2학기 때 쓸 거 아니야. 그죠? 지금 외우면 2학기 때 까먹을까 안 까먹을 거야? 대부분 다 까먹겠죠? 그러니까 원리를 이해를 해야 돼 항상. 그러니까 이게 뭐 특히 선행을 좀 빨리 하는 거다 이런 것들은 공식을 열심히 외워봤자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 까먹을 거거든. 여러분들 머리가 최소 3번 돌려야지 기억이 머릿속에 있어요. 보통 한 번 하고 머릿속에 남잖아요? 천재예요. 네, 장담합니다. 그런 애들은 이제 나한테 배울 필요가 없어요.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분점, 외분점에 대한 정확한 정의부터 알고 그거를 어떻게 유도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내분점은 뭐냐? 외분점은 뭐냐? 그거부터 알아야 되는 거지. 일단 첫 번째 배워야 되는 게 첫 번째 내분점을 어디서 배우냐면 1차원에서 먼저 하는 거야. 항상. 어디서 먼저 한다고? 그렇죠. 1차원. 이거 이제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되게 쉬워요. 1차원에서 유도할 건데 이거를 만약에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수학은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되게 쉽기 때문에. 일단 내분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배울 건데 선분의 이제 뭐 내분점이라고 써있나요? 단원이? 자 그러면 일단 점이 몇 개가 있는 거냐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이 2개가 있었을 때 요 사이를 이렇게 연결한 걸 우리가 선분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무한대로 연결하잖아? 그럼 뭐라고 부르냐면 그걸 직선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선분하고 직선은 완전 다른 거죠.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분은 이게 유한한 길이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두 점 사이를 직선으로 연결한 거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이 안에 있는 점을 우리가 내분점이라고 불러요. 이 직선 안에 있는 거.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두 점이 있는 거야 항상 가장 기본으로 이 두 변이 있는데 이거 3등분을 때렸어. 3등분을 때려서 여기 있는 점을 무슨 점이라고 부를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죠. 3등분 때렸을
길이가 1이고 이 길이가 지금 2가 된다면 이 길이는 무슨 점이라고 부르냐? A, B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다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이렇게 내분한다. 그러니까 A, B의 1대 2니까 A로부터의 거리의 B랑 B로부터의 거리의 B가 1대 2다. 그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내분을 정의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분이라는 건 안에 있다는 얘기고. 나중에 이제 외분점이 나올 거야. 외분점은 딱 느낌만 들어도 바깥 외자니까 바깥에서 있는 거야. 근데 내분점부터 할게. 그러니까 그럼 이거를 조금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직선에서 볼게요. 이 A라는 좌표가 있어요. 자, 요거를 X1이라고 할게요. A라는 좌표를 뭐라고 둔다고요? X1이라고 할게요. 좌표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이 B라는 좌표를 뭐라고 둘 거다? X2라고 둘게요. 그죠? 그럼 요거를 M 대 N 내분점을 구하라. 다시 미지수예요. 이게 M이라고 놓고 이거 N이라고 놓을게. 이게 M 대 N의 비율을 가질 때 요 점을 A, B의 M 대 N 내분점이라고 둘게요. 이해가 됐어요? 네. M 대 N 내분점. 그러니까 A하고 순서를 잘 맞춰야 돼. A, B로부터 M 대 N이면 A로부터의 거리가 M인 거고 B로부터의 거리가 N인 거고 그 직선 안에서 딱 나오는 거야. 그 선분 안에서. 그러면 이 좌표를 잘 모르니까 뭐라고 놓기로 했냐면 뭐라고 넣냐? X라고 놨네 그냥. 이 P좌표를 X라고 놓을게요. 그럼 이 X좌표를 과연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뭐죠? 뭘 알고 있을 때? 먼저 첫 번째 A좌표를 알아요. 또 무슨 좌표를 알죠? B좌표도 알아요. 그 다음에 M 대 N도 알아요. 그때 이 X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싸움이에요. 근데 결론은 이게 다 거리 싸움이기 때문에 결론은 이 M에 관련된 거리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1차원이니까 오른쪽 좌표에서 왼쪽 좌표를 빼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양수가 돼야 되니까 음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 돼. 그러면 요 M 대 N에 대응되는 거의 길이를 구해요. 되게 쉬워요. 오른쪽 좌표에서 왼쪽 좌표를 빼면 돼요. 그럼 여긴 뭐가 되겠죠? 이 길이는? X 빼기 뭐가 되는 거야? X1이 되겠죠? 이게 뭐 어렵다 그러면 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요거에 대응되는 길이는 뭐가 나올 것이냐? X2 빼기 뭐가 되는 거야? X가 나온 거야. 근데 봐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X인 거야. 나머지는 다 알고 있는 거야. X1, X2, M, N은 다 알고 있는 거야. 단지 미지수에서 우리가 쓴 것뿐이야 그냥.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비례식으로 그냥 써요. 이게 M 대 N이라며. 그럼 이 길이 B가 몇 대 몇인 거야? M 대 N인 거야. 뭐 이거 어렵나요? 그럼 그냥 쓸게요. X 빼기 X1 대 X2 빼기 X는 몇 대 몇이다? M 대 N이다. 이거 여기까지 뭐 이게 어렵다고 난 할 말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다 알겠지만 이 비례식에서 내항과 외항의 곱은 서로 같다라고 놓은 다음에 X에 대해서 푸는 거야. X에 대한 1차 방정식인 거야. 이렇게. 내항. X에 대한 1차 방정식. X만 지금 모르는 거야. 다 알아. X1, X2, Mn 다 아는 거야. 근데 미지수 많은 것 뿐이야. 이 미지수 많은 거를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맨날 이렇게 증명을 해주잖아요? 그럼 안 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증명 안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문자랑 친해지지 못해.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다 못 풀어요. 근데 장담하는데 증명이 안 나온다고 안 하면은 논리적인 사고력도 떨어지고요. 문자랑 친해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증명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위로 올라갈 방법이 없어요. 장담할게요. 절대 못 올라가요. 왜냐? 논리적인 사고 능력이 절대 늘지 않아요. 그래도 안 할 거예요. 안 하는 놈들은 절대 집에 가서 안 합니다. 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위에 올라가기 싫어서 안 하는 건지. 하여튼 분명히 얘기하는데도 뭐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안 해요. 뭐 이런 이상한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왜 강의를 하고 있겠습니까? 심심해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시간 때우려고 뭐 허투루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내하고 외하고 곱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식이. 그럼 얘를 전개하면 mx2-mx가 나오겠고요. nx 빼기 nx1이 됩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x를 구하는 거니까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야. x끼리 모아요. 그 다음에 아닌 것끼리 상수항끼리 모아요. x만 미지수인 거야. 나머지는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걸 넘겨요. 그럼 뭐가 되죠? 여기서 m 플러스 n의 x가 될 거고요. 그리고 넘어가면 mx2 더하기 nx1이 됩니다. 그래서 x 구하는 거니까 m 플러스 n으로 양변 어떻게 한다? 나눠요. 이게 내분 공식이에요. 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고1 때 이 공식을 외우질 않았어요. 겁나 외우기 싫어가지고 맨날 유대를 썼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래서 외운 적이 사실 없어요. 그냥 나오잖아요? 잘 안 나와요. 가끔 나오는데 이게 외우지를 않아요. 그냥 유도에 썼는데 뭐 알아서 하세요. 그럼 결론은 공식은 뭐냐? 결론은 우리가 이 길이가 만약에 4하고 10이었어. 근데 이걸 2대의 내분점을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어떻게 구하는 거냐? 결론은 n 플러스 n을 해요. 2대의 내분점을 구하라고 하면 그 다음에 얘랑 곱해요. 얘랑 곱해요. 대각선으로 곱하죠. 27에 14 이렇게 곱해요. 4일은 4에서 3분의 18이 나오면서 6이 나오는 거죠. 2대의 내분점은 6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식인 거죠. 이거를 이제 공식으로 나타낸 거야. m 대 n 내분했을 때 m 플러스 n을 분모에 쓴 다음에 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m 대 n 되는 거 대각선으로 곱해가지고 더해주면 내분점 공식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내분점 공식 유도하는 거. 이게 어렵다 그러면 나 할 말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해봐야 돼. 그러니까 문자랑 친해지기 위해서 다 증명들을 많이 해봐야 돼. 여러분들이. 그래야지 나중에 이해가 잘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중에 여러분들 수학이 점점 어려워질 거거든. 그럼 어떤 놈들이 잘 이해를 하냐 수업 시간에 증명을 다 해본 놈들이 이해를 할 거예요. 안 알고 문제만 풀었던 애들은 이해를 점점 못해요. 점점 어려워진다니까 이제. 근데 그때 맨날 하는 짓이 다 똑같거든요. 뭐 나는 뭐 머리가 나쁘니까 이해를 못합니다. 거의 그런 경우가 없어. 왜 이해를 못하냐? 앞에서 해야 되는데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문제만 풀고 있는 거죠. 증명도 안 해보고 논리적으로 왜 그렇게 되는지 고민해보지 않고 그냥 넘어갔어. 그럼 나중에 다 와요. 다 어떻게 오냐? 내가 이해를 못해요. 상위권 애들이 이해를 더 잘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앞에 있는 것들을 다 제대로 하고 왔기 때문에 이해를 잘하는 거예요. 걔가 머리가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앞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는 거고 앞에서 이런 거 해야 되는 건 안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뒤에 가면 이제 다 몰려가지고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안 한다고 해서 큰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게 큰 문제로 나중에 다 와요. 그러니까 그래도 안 하는 놈들은 안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아까 알아서 하세요. 자, 그러면 이게 내분점 공식이라는 거 지금 배웠다 안 배웠다? 배운 거죠.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이게 2차원으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근데 이게 쉬워요 사실 이게. 자 그러면 만약에 중점이라 그랬어. 중점이면 몇 대 몇으로 m 대 n이 들어가면 되는 거야. 중점이면. 중점이면 여기 mn 뭐가 나오면 되죠? 1대 1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점일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1이 들어가니까 2분의 x1 더하기 x2. 그러니까 평균 되는 것처럼 나오죠. 두 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는 거야. 이제 1대 1대가 중점은. 그러니까 중점은 다 그냥 평균 내는 거예요. 사실 실질적으로 보자면. 덧셈에 대한 그거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1차원에서 2차원으로 갔다 봅시다. 그럼 무슨 좌표가 더 포함이 되는 거죠? y 좌표가 포함돼요. 그럼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A 좌표 B가 있다고 쳐봐. 근데 내가 얘는 M 대 N으로 내분했다고 쳐보세요. 그럼 이렇게 될 거예요. M 대 N의 내분점이 됐다고 치세요. 이 점을 만약에 내가 P라고 놓았다고 쳐요. 그럼 이 좌표는 어떻게 나오냐? 잘 보세요. 이게 맨날 똑같은 그림인데 이렇게 그으면 자 여러분이 다 배웠겠지만 중학교 2학년 때 이게 평행선과 닮은비에서 다 나오는 거겠지만 기립에서 다 나오겠지만 이게 M 대 N이면 여기도 몇 대 몇이 되는 거죠? 여기도 M 대 N이야. 닮은비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M 대 N이면 여기도 몇 대 몇이죠? M 대 N이에요. 이게 지금 다 닮음 때문에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게 되는 다 그 배우게 되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이게 M 대 N이면 X좌표도 M 대 N인 거고 Y좌표도 M 대 N인 거야. 그러니까 요 좌표는 어떻게 구하냐? 얘가 똑같은 거야. X좌표 M 대 N 구하는 거. 여기 X1하고 뭐 있겠어? X2 있겠죠. 이거 M 대 N 좌표 구하면 요 X좌표 나오고 X좌표에서. 그러면 Y좌표는 어떻게 되냐? 요 Y좌표 Y1과 Y2를 M 대 N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X좌표 따로 하고 Y좌표 따로 내분점 구하면 그게 평면좌표에서 내분점, 외분점 구하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X좌표를 한번 내분점하고 Y좌표를 한번 내분점하면 되는 거야. 그럼 느낌이 왔죠? 그럼 3차원으로 가면 어떻게 될 거 아니야? 높이만 또 내분점 따로 하면 되는 거야. 확장이 쉽다는 거지.
이 좌표 평면화의 가장 장점은 뭐냐? n차원까지 확장을 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1차원에서 mdn 내분점이 n차원까지 가잖아? 좌표마다 다 mdn 내분점 해주면 돼요. 똑같이 확장이 된다는 거지. 그게 뭐 나중에 가면 이제 뭐 좀 복잡하게 가겠지만 그건 이제 대학교 때 가서 배우시고요. 중요한 건 이게 엄청난 거라는 거야. 왜냐면 각각의 좌표마다 1차원이면 한 개만 내분점 하면 되고 2차원이면 XY 따로 해주면 되고 3차원이면 XY, G 따로 하면 되겠고 4차원이면 4개 따로 하면 되고 이게 쭉 가는 거죠. 그냥 다 같은 공식이라는 거야. 그래서 2차원일 때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n 플러스 n분의 mx2 더하기 nx1 이게 내분점 공식이고 y좌표 따로 해 또 n 플러스 n분의 my2 더하기 ny1 이게 m된 내분점이 된다. x좌표끼리 내분점 한번 때리고 y좌표끼리 내분점 때리면 그게 바로 요점이다 라는 거야. 공식을 각각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적용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만 이해하면 되냐? 이 1차원에서만 이해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다 끝이에요. 어차피 좌표가 여러 개가 된다고 해도 다 독립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이해했다면 여기 자리에다가 y1, y2 자리만 넣으면 되는 거야. 2차원으로 가면. 이 끝이에요. 그러면 자, 내분점을 배웠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뭘 배울까? 내분점을 배웠습니다. 이제 외분점을 배울 거예요. 뭐를 배울 거다? 외분점 공식을 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갈게요. 공식은 나중에 쓰고요. 응? 너네 외분점 사라졌냐? 또 외분점 안 사라졌네. 자, 외분점까지 배울게요. 외분점 어딨냐면 29페이지에 있어요. 여러분 어렵다고 또 외분점을 빼놨어요. 나 진짜 이거 전혀 어려운 거 아닌데. 자, 외분점 개념을 배울게요. 자,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 기준이 뭐였죠? 내분점 외분점 가장 기준이 뭐죠? 두 점이에요. 순서가 되게 중요해. 자, 봐봐. A, B라는 선분이 있을 수도 있고 선분 A, B에서 1대2 내분점이라고 한다고 치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A로부터의 거리가 1인 거고 B로부터의 거리가 몇인 거야? 2인 거야. 이 순서가 바뀌면 다 달라져요. 순서를 잘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자, A, B로부터 3대2 내분점을 한번 표현해보세요. 그림 그려서 얘를 찾아보세요. 내가 여기다가 A라고 놨어. 여기 B라고 놨어. 그럼 3대2 내분점 어디야? 한번 자기가 써보세요. 그림 그려보세요. 어디가 되는 겁니까? 3대2 내분점이면. 그림을 봤을 때. 일단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냐? 그림을 못 그리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걔는 몰라요. 그냥. 3대2 내분점 어떻게 찾아? 그림 그렸을 때. 아, 5등분 때려야 되는 거예요. 자, 얘는 몇 등분 때려야 되는 거죠? 5등분을 때리는 거죠. 5등분을 때려야 되는 거야. 3대2 내분점이니까. 5등분을 때려서 A로부터 거리가 3인데 B로부터 거리가 2인데 여기가 바로 3대2 내분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게. 일단 두 점으로 항상 기준점인 거야. 두 점이 항상 기준점인 거야. 그거를 통해서 내분점과 외분점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외분점이라고 한다고 치면 여기서 내가 이제 3대2를 이렇게 바꿀게. 자, 그대로 있어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A, B의 3대2 외분점이다 라고 한다면 이건 뭐냐? 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거야. 바깥에 있는데 이 거리가 3이 되는 거고 이 B로부터의 거리가 2가 되는 거. 여기가 바로 외분점이에요. 길이는 다 똑같아. 항상 순서를 맞춰야 돼. A로부터 거리가 3이 되는 거고 B로부터의 거리가 2가 돼야 되는데 바깥에 있는 거. 이게 외분점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 대부분의 애들이요 그림을 아예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배울 의미가 없는 거야. 그림에서 다 놀고 있는데 그림을 모른다는 게 지금 말이 되냐? 근데 그냥 문제만 푸는 거야. 당연하겠지만 하나도 모르는데 풀고 있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3대2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유도해 볼 거예요. 이걸 이제 뭐라고 할 거냐? 얘를 x1, x2로 놓고 이걸 m 대 n으로 놓을 거야. 자, 유도해 볼게요. 이제 얘를. 자, 얘를 어떻게 한다고요? A 좌표를 x1이라고 놓고 B 좌표를 x2라고 놓고 요 m이 더 커요. m 대 n으로 놓을 거예요. 그래서 m이 지금 m보다 크다. 반대 n이 더 크면 반대 있겠죠.
그럼 이제 똑같아요, 구하는 게. 지금 이게 m 대 n이잖아. 그러면 이 길이를 구해, 무조건. 되게 쉬워요. 이걸 이제 x라고 놓을게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러면 이 길이를 이 길이 m이 되고 여기서 빼면 돼요. 끝이에요. 이게 뭐 어렵다 그러면 난 뭐 할 말이 없어요. 유도는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요 길이에 대응되는 거는 x 빼기 뭐가 되는 거야? x1이 되는 거야. 그럼 요 n에 대응되는 길은 뭐가 되겠냐, 우리 성인은? 그냥 똑같이 하면 돼요. 비례식 쓴 다음에 x에 대해서 풀면 돼요. 이게 공식 찾는 방법이에요. 이게 어렵다. 이게 어려운 게 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m 대 n은 이렇게 되는 거죠. x 빼기 x1 대 뭐가 되는 거야? x 빼기 x2가 되는 거고, 내항하고 외항을 곱한 다음에 x에 대해서 풀어주면 끝나요. 그게 외분점 공식이에요. 끝이에요, 이게. 자, 그럼 곱하면 n x 빼기 x1 m x 빼기 x2고 nx 빼기 nx1 mx 빼기 mx2가 되겠고요. 1로 넘기고 1로 넘길게요. 그래서 1로 넘어가면 mx2 빼기 nx1이 되겠고 1로 넘어가면 m-n의 x가 됩니다. 그래서 x는 뭐가 나온다? m 빼기 m분의 mx2 마이너스 nx1이 돼요. 결론은 뭐냐? 여기만 마이너스가 돼요. 여기만 마이너스. 공식적으로 보자면 여기가 원래 플러스였죠? 네 문제 여기만 마이너스로 돼요. 그러다 보면 선생님 뭐 공식 여기 싫다 유도 쓰긴 했거든요. 유도도 금방 해요. 몇 번 하다 보면 바람과 같이 할 수 있는데 결론은 그러면 나는 이런 거죠. 이 좌표가 지금 이 좌표가 1이고 이 좌표가 3이었어. 그때 내가 3대2 외분점을 구하라고 한다고 치면 뭐 때면 3대2 외분점을 구하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할 때 3대2 외분점을 구해라. A, B 길이. 그러면 3 빼기 2분의 3, 3은 9에서 1은 2를 빼주는 거죠. 이렇게. 빼주는 거죠. 빼주는 거죠. 그래서 몇이 나온다? 7이 나온다. 1 따면 7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되게 쉬워요. 사실 이것도 잘 봐봐. 그냥 솔직히 말해서 이게 여기가 2대 외분점인 거 알잖아. 이게 3이고 2잖아. 그럼 이 길이가 몇이 되는 거냐? 이 길이가 몇이 되는 거죠? 1이 되죠. 1인 게 2였잖아. 3 빼기 1이면 이게 2잖아 지금. 그럼 2인 건 몇이겠어요? 4잖아. 이거 4만 가면 돼요. 3에서 4는 7이 거죠. 사실 이런 걸 구한 거지. 사실 이거를 그냥 덧셈으로 구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이게 1인 길이가 이 길이가 2였잖아. 2인 걸로 같으니까 2인 건 4가 되겠지. 오른쪽 같으니까 이 좌표에서 4를 더해도 되겠죠. 이걸 이제 공식으로 만든 거지. 단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몰라도 어느 점인지 알면 그냥 비례식으로 구할 수도 있어요. 그냥 공식 안 써도. 선생님도 그런 적이 되게 많아요. 뭐 굳이.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조사모사 같은 이야기인데 결론은 이 개념이 외분점인 거야. 그러면 이게 2차원이 되면 x좌표 따로? y좌표? 따라오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내분점 외분점에 대한 지금 끝인 거죠. 그 개념이 29페이지에 있다 없다? 있는 거죠. 외분점 구하는 거를 지금 해준 거야 내가 증명으로. 자 그래서 이제 구했고 그러면 1대1도 다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식은 나중에 적용하니까 무게중심 한번 구해볼게요. 뭐를 구한다고? 무게중심을 구하니까 몇 페이지에 있냐면 페이지에 27페이지에 있어요. 자 27페이지에 있는데 자 지금 공식은 여러분들이 많이 써서 익숙해지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 나 좀 이따 같이 써볼 건데 문제로 놀고 있으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봐봐. 삼각형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 다 알고 있겠지만 이 중선을 구한 다음에 여기에 2대1 되는 점이 뭐가 있죠? 이게 무게중심이에요. 다 알겠지만 이거 언제 배우죠? 중2 때 배우죠. 저 중선에 2대1 되는 점에 뭐가 있다? 무게중심이 있다. 저거 어떻게 증명했는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닮음을 이용해서 증명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닮음을 이용해서 이제 증명을 하죠. 이게 중선이니까 여기다가 뭐 이렇게 띠띠 그려가지고 이제 중점들 그어가지고 막 띠띠띠 가지고 막 했었죠.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그거는 나중에 해줄게고요. 이렇게 구한다고 칠 때 A 좌표를 x1, y1에 놓을게요. B 좌표를 x2, y2로 놓고 C 좌표를 x3, y3에 놨을 때
우리가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을 구해볼 거예요. 아까 전에 다 했겠지만, 스포는 다 했지만, 그냥 다 더하고 3 나누면 돼요. 그럼 뭐 되게 쉬워요. 일단 누구 좌표부터 먼저 구하냐? 요 M좌표 먼저 구해요. 그럼 이 M좌표는 뭐냐? 이 BC의 몇 대 몇인 거야? 1대1이니까 중점이에요. 중점 좌표예요, 이 M좌표가. 뭐 어렵지 않죠? 그럼 중점은 더한 다음에 뭐라고 하면 되는 거죠? 2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니까 M좌표는 이렇게 돼요.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내분점 2번 쓰면 나와. 그 다음에 이 A하고 M좌표를 2대1로 내분하는 거 구하면 그게 무게중심. 그치? 그러니까 무게중심 공식은 내분점 공식을 몇 번 쓰면 나온다? 2번 쓰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2대1이라고 했잖아. 그럼 어떻게 하죠? 이 2대1을 더해요. 더한 다음에 대각선 곱하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해요. 근데 봐봐. 2하고 얘랑 곱하잖아? 그럼 이 분모가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지죠. 약분되면서. 대각선 곱해주니까. 2 곱하기 2분의 x2, x3니까. 그럼 x2, x 더하기 x3만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1하고 얘 곱하면 x1 더하기죠. 그러니까 그럼 뭐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나와. 이렇게 나오죠. 무게중심이 와. y좌표 똑같죠? y좌표도 2대1이니까 2 더하기 1 한 다음에 y좌표를 곱하죠. 이렇게 y좌표 곱하고 이렇게 y좌표 곱하면 y1, y2, y3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게중심 좌표는 뭐다? 평균이에요. 3개 좌표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주면 돼요. y좌표 3개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주면 돼요. 이게 이제 무게중심을 구하는 방법이겠고, 증명하는 방법은 어떻게 했다? 내분점 공식을 몇 번 쓰면 된다? 2번 쓰면 된다. 이게 끝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통해서 어디까지 했냐? 지금 27페이지까지 한 거예요. 27페이지. 몇 페이지까지 됐다? 27페이지. 자, 마지막 개념이 무게중심의 확장인데요. 이게 참 재밌어요. 자, 요거가 이제 무게중심 확장인데, 이건 알아둬야 돼요. 그럼 아까 전에 스포를 잠깐 하자면, 삼각형에서 요거, P점을 하나 뒀어. 그래서 AP의 제곱, BP의 제곱, CP의 제곱이 최소가 되는 점이 바로 이 P가 무슨 점이다? 이게 바로 이 P가 무게중심이에요. 아까 좀 스포를 했다면 이게 무게중심입니다. 아까 전에 구했었어요. 앞부분에서. 알고 있으면 그냥 뭐 무게중심 쓰면 돼요. 그냥 뭐 굳이 풀 필요가 없죠. 그럼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걸 하나 알려줄게요. 자, 여기서 이제 무게중심이 있는데 잘 봐세요. 이렇게 A, B, C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자, 내가 이거에 무게중심이 있겠죠. 요 A, B, C에 무게중심이 있어요. 삼각형 A, B, C에 무게중심이 있겠죠? 당연하겠지만 있겠어 없겠어요? 없죠. 있겠죠? 요거랑 자,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해요. 이걸 P좌표라고 할게요. 또 얘를 또 M 대 N으로 내분해요. 얘를 Q좌표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해요. PQR좌표라고 할게요. 이때 이 PQR 삼각형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 ABC의 무게중심과 뭐가 같냐면 PQR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같아요. 자, 이게 항상 같아요. 그러니까 ABC의 무게중심이나 이 ABC를 각각 M 대 N에서 똑같은 상관없어요. PQR이라는 이 점을 찾아 내분점 해가지고 이 PQR의 이 무게중심을 찾는 거나 이게 항상 똑같아요. 이게 무게중심의 확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내가 좌표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ABC 좌표가 있었어. 근데 이거를 이렇게 공식 쓰면 무게중심이 나오겠죠. 이거나 이 좌표를 설정했었을 때 M 대 N으로 되는 좌표를 그럼 얘를 증명하는 방법은 뭐냐? 얘를 증명하는 방법은요, 되게 간단해요. 얘를 증명하는 방법은 어떻게 증명하면 되냐? 이 MDN을 다 찾아요. PQR을 다 찾아요. PQR을 찾은 다음에 이거의 무게중심 공식을 쓰면 이 ABC 무게중심 쓰는 공식과 똑같이 나온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되게 복잡하겠죠? 복잡하니까 증명을 안 해줄 거야. 그러니까 여기 좌표가 뭐 X좌표끼리 MDN 했으니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M 플러스 N에 뭐 MX2 더하기 NX1 뭐 이렇게 나오겠죠.
y좌표 이렇게 뭐 나올 거 아니야. 얘도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거를 다 더한 거를 3으로 나눈 거나 얘랑 똑같이 나오는 거야. A, B, C의 무게중심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똑같이 나온다는 거지. MDN으로 해서 요거를 무게중심 공식에 써서 하는 거랑 똑같이 나와요. 이게. 그게 뭐다? 그게 무게중심의 확장이에요. 좀 그게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얘 무게중심 구하라 그러면 그냥 얘 무게중심 구하면 돼요. 이걸 모르잖아요? 그럼 얘 다 좌표 구한 다음에 몇 번 해야 되냐면 잘 보세요. 내가 만약에 얘의 무게중심, 얘의 무게중심 똑같은 걸 몰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잘 보세요.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M 대 N이 되는 걸 찾아요. 첫 번째 한 번 계산해. 그 다음에 얘도 찾아. 두 번째 계산해. 세 번째 계산한 다음에 무게중심 공식 써야 돼. 몇 번 해야 되죠, 총? 4번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얘를 알잖아? 곧바로 무게중심 공식 한 번 쓰면 끝나요. 그러니까 요거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계산이 확 줄어드니까. 그래서 요거를 증명하는 방법은 이렇게 다 해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한번 해볼 사람은 해보세요. 괜찮은 뭐 불가능하진 않아요.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면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거에 대한 증명이 여기서는 나왔냐? 나왔네요. 거기 있죠. 그 28페이지에 보면 그게 증명했어요. 그 방식으로. 이거 좌표 더하고 이거 좌표 더하고 이거 좌표 3 나누는 거랑 얘랑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증명은 다 완료를 시켰습니다. 거기 보면 다 있죠? 보이시죠? 똑같이 나온다는 걸 증명을 했고요.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개념은 다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 체크를 풀어야 돼요. 이제 졸릴 때니까. 개념 체크에서 먼저 P2는 개념 체크 1번. P는 A, 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이냐, 거리비를 잘 찾아야 돼요. 자, 요거부터 이제 익혀야 돼요. 띠리디디디디디딘, 디디딘. 31페이지죠, 지금. 31페이지. 31페이지 없네? 찾았던 것 같은데. 그죠? 31페이지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내분점, 외분점 개념을 잘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앞에 예제도도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다 해보셔야 돼요, 집에서. 이게 문자가 많잖아요. 노는 거죠, 문자 많은데. 오늘 내분점, 외분점 개념을 다 할 거기 때문에. 문제는 오늘 뭐 개념 체크하다 끝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요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증명해보면서, 오시면은 아주 재밌게 할 수 있다. 집에서 내분점, 외분점 공식도 다 증명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니, 여기서 남아서 하도 돼요. 안 되면 나한테 물으면 되니까. 개념 체크 1번. A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것 같고요. B가 4가 되는 것 같고요. 그때 이 점 P2는 자, 어떻게 구하면 되죠? 우리 요 길이 구하면 되죠? 요 AP 길이를 구하면 몇이죠? 4가 되겠죠? 오른쪽에서 왼쪽 빼면 되니까. 요 PB 길이는 뭐가 되는 거죠? 빼면 2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약분이 되죠? 몇 대면 내분점이 되는 거죠? AB로부터 2대 1 내분점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거 잘 따져야 돼요. AB로부터이기 때문에 2대 1 내분점이에요, 1번은. 2번에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2번은 지금 Q점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선분 BA부터야. 그러니까 B부터의 거리를 먼저 구해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여기다 쓴 다음에, 그럼 마이너스는 여기 어딘가 있을 거라고 볼게요. 마이너스 여기 있겠죠? 이게 Q예요. 그러면 BA니까 B로부터 거리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거리를 먼저 구하는 거죠. 그러면 4에서 마이너스 1 빼니까 이게 5가 되는 거고, A로부터 거리는 여기서 6 빼면 되니까 1이 돼요. 그래서 Q는 선분 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이냐면 5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다. 순서를 잘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거리를 구해서 순서 틀리면 다 틀려요. 이게 그냥 기본 개념이에요. 이것도 안 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선분 A, B를 1대 5로 내분하는 점은 어디냐라고 했죠. 선분 A, B를 1대 5로. 3번은 선분 A, B를 1대 5로 내분하는 점은 뭐 공식을 써도 되겠고요. 공식을 사실 뭐 안 써도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론은 이 A, B를 1대 5로 내분하는 점은 A, B가 이렇게 있으면 그냥 우리가 공식을 안 써볼게요, 한번. 공식을 안 쓰고 한번 풀어볼게요. 되게 어렵지 않은 거니까 그냥 1대 5로 내분한다. 이 A, B를 1대 5로 내분해. 그럼 여기 1대 5가 되는 거지. 결론은 이 점을 얘기할 거란 말이야. 1대 5가 되는 점은. 그러면 이 점을 어떻게 찾냐? 되게 쉬워요. 봐봐. 이거를 6등분 때려. 6등분 때려서 1의 길이를 구하면 끝나요. 그래서 A좌표에다가 1의 길이만큼 더하면 돼요.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뭐 공식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6등분이잖아. 그러면 A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2고 B좌표가 4니까 요 A, B 길이는 4에서 마이너스 2 빼니까 6이란 말이야. 그럼 이거 6등분 때리면 한 길이당 몇이 되냐? 1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1만큼만 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1 더하니까 마이너스 1인 거죠. 1대 5가 되는 점.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공식을 몰라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구하는 방법들은 내가 언제 많이 설명하냐? 중학교나 초등학교 애들한테 설명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다 이해를 해요. 어렵지가 않아. 전혀 어려운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솔직히 초등학교 애들보다도 이해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슬픈 이야기지만. 왜냐면 이게 1대 5라는 거는 결론 이게 6등분 때리겠다는 얘기야. 1등분 때려가지고 1대 5가 된 거죠. 6등분 때린 거를 알아요. 그랬더니 이게 길이가 6이에요. 6등분 때렸는데 이게 4에서 마이너스 빼면 이 길이가 나오잖아. 6인 거죠. 1대 5면 이 길이가 1인 거고 이 길이가 5인 거예요. 비례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죠. 6 곱하기 6분의 6 곱하기 6분의 5. 그러면 이게 1이다. 그럼 이 좌표에서 오른쪽 같으니까 1만큼 더하면 돼요. 요 좌표에서 구하고 싶어. 왼쪽으로 갔죠. 4에서 5만큼 빼요. 그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공식을 몰라도 개념을 알면은 구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걸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이게 1대 5가 된다 그러면 1 더하기 5분의 이렇게 곱하죠. 1 곱하기 4. 5 곱하기 마이너스. 그래서 6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그럼 공식 쓴 거예요. 근데 공식을 몰라도 구할 수 있어야 돼. 왜냐면 개념을 정확히 알면 공식을 몰라도 구할 수 있어야 돼. 왜냐면 이 공식을 초딩이나 중딩 애들 이제 선행반 하지 않고 심화 문제 같은 거 풀어줄 때 공식 없이 다 풀어줘요. 그냥 공식 몰라도 푸는데 지장이 없어요, 사실은. 단지 그 공식을 정리하는 것 뿐이에요, 이거는 지금. 개념적으로. 그러면 이제 2대1로 내분하는 점은 이번에서 4번에서는 BA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한다? 2대1로 내분한다. 그럼 B로부터의 거리가 2고 C로부터 거리가 1이니까 뭐 찾아보면 이런 거죠. A가 B가 있겠고 3등분 2대1이니까 3등분 때리는 거예요. 3등분 때리는데 B로부터 거리가 2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지. 그렇죠? B로부터 거리가 2가 되는 거고 A로부터 거리가 1인 거야. 이게 B 대 A니까 이게 순서를 맞춰야 돼. 그러면 이 길이 구해서 똑같아요. 공식 몰라도 이 길이 구한 다음에 3등분 때려요. 그럼 이 하나씩 길이가 나오겠죠. 근데 이 길이가 지금 6이잖아. 그럼 3등분 때리면 이 하나당 몇인 거야? 2인 거예요. 근데 여기잖아. 그럼 여기 마이너스에서 2 더하면 돼요. 그럼 여기 몇 나오는 거야? 0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구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사실은. 이건 지금 공식을 단지 써가지고 구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공식을 몰라서 못 풀었다는 얘기는 뭔 소리냐면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 개념을 전혀 모르는데 그냥 공식만 외웠다는 거예요.
슬픈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응용이 나중에 하나도 안 될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이게 개념을 그러니까 공식을 몰라도 다 구할 수 있어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1차원에서 한 게 1번이 되는 거고요. 이게 0이 되는 거죠. 공식 써도 돼요. 5대1로 되는 거. 그럼 뭐 2대1로 되는 것도 2 더하기 1에다가 2랑 A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4. 2라고 4 더하니까 4. 0이 나오는 거죠. 공식 쓰면. 자, 이거를 2번에서 어떻게 되냐? 2번에서는 뭘로 확장한 거죠? 이거를 2차원으로 확장한 거예요. 그래서 3, 마이너스 1과 지금 B 좌표가 마이너스 7,4를 몇 대 몇으로 내보냈나? 점 3, 마이너스 3,2는 몇 대 몇으로 내보냈냐? 선분 AP를.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동시에 볼 필요 없죠. 어느 좌표만 봐도 되는 거야? X 좌표만 봐도 되고 뭐만 봐도 되는 거야? Y 좌표만 봐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걸 볼 때 어차피 이게 내분점이 다 똑같기 때문에 이걸 볼 때 X 좌표만 봐도 돼요. 그러니까 A, B가 이렇게 있는 거야. A가 3인 거고 B가 앞에 온 걸 합시다. B가 마 7인 거고 X 좌표는 봅시다. A 좌표는 X가 3인 거야. 이거가 마이너스 3이 여기 있는 거지. 이때 X 좌표가 마이너스 3이 여기 있었을 때 이게 몇 대 몇이냐 이거야. A, B로부터. 쉽게 보자면 그러니까 X 좌표만 봐도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요 길이가 몇이 나오냐? 3에서 마 3을 빼니까 이게 뭐가 나오죠? 이게 6이 나와요. 여기서 마 3에서 마 7 빼니까 이게 뭐가 나오죠? 4가 나오겠죠. 이렇게. 길이가 X 좌표만 봐도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A, B로부터의 그 길이 B는 3대 2가 되는 거야. 3대의 내분점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A부터니까 A부터 길이를 봐야 돼. 순서를 잘 지켜줘야 돼요. 다 틀려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2는 3대 2 내분점이에요. A, B부터. X 좌표만 봐도 된다는 거야. 우리가 이거를 좌표 두 개 있으니까 헷갈려하지 말고 그냥 X만 보세요. 아니면 Y만 보던지. 그러면 돼요, 여러분들. 어차피 다 똑같기 때문에 다 다이노믹이기 때문에 원리상으로. 1,0도 마찬가지로 뭐만 봐도 되는 거야? 뭐만 봐도 되는 거야? X 좌표만 봐서 4대의 내분점이라는 걸 금방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게 1일 때 BA로부터네. 이번엔 BA로부터예요. 이게 1번이고요. 2번은 BA로부터인데 B가 먼저예요. 여기서 좌표가 1,0이야. 그럼 X 좌표가 1인 거야. 그러면 이 B로부터의 거리가 몇이냐? 8이에요. A로부터의 거리가 몇이야? 2잖아. 그럼 이게 몇 대 몇인 거야? 4대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2번은 4대 1이 된다. B부터니까 B부터 순서를 시켜야 돼요. 근데 이게 그림이랑 다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냥 공식만 외우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점은 지나던 강아지도 쓰겠죠. 중점은 어떻게 풀면 되죠? 더한 다음에 뭐로 나누면 되죠? 2로 나누면 되니까 중점은 3하고 마7 더한 마4죠? 마4를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2과 4를 더하면 3이죠? 2로 나누니까 2분의 3이 됩니다. 중점은 쉽죠? 더한 다음에 2로만 나누면 되니까. 이게 이제 그 다음에 3번부터는 이제 뭐 쓰라는 거죠? 3번부터는 이제 공식 써서 어떻게 하라? 구하라. 4번도 무게중심 공식 써라 안 써라? 써라. 써보세요. 이게 이제 오늘 수업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공식을 외우는 거는 사실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잊어버릴 거예요, 여러분들. 2학기 되기 전에 다 잊어버릴 거예요. 여기 몇 명이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우리 성이나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보고요. 어떻게 내분점을 정의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이거 유도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공식을 외우는 거는 어차피 외워봤자 지금 외워서 또 써봤자 또 까먹을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뻔해요. 그래서 그 개념을 익혀라. 그게 오늘의 핵심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충 이해되시나요? 너무 어렵지 않죠? 공식 유도하는 거 어렵냐? 우리 소리가 어렵냐? 어렵지 않죠? 1차원에서 보면 더 쉽잖아. 처음부터 2차원 갈 필요 없어요. 어차피 X좌표, Y좌표 다 독립적이기 때문에 1차원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세요. 괜히 힘들게 2차원으로 갈 필요가 없다. 다 다이놈이기 때문에 그게 다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다 똑같이 나오는 거니까. 자, 근데 여기까지가 오늘이고 다음 시간에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애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수업을 할 거고요. 금요일날.
그래서 금요일날 맞았던 친구들은 뭐 토요일에 오든지 뭐 해가지고 영상을 보든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내분점, 외분점 하면은 점이 끝나요. 이때가 쉬운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겁나 많거든요. 자, 풀 거고 이제 점 끝나면 직선으로 넘어가요. 이제 점점 싫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좋아하지 않는 부분. 직선이 가잖아요? 그럼 직선에다 점이 추가돼요. 그럼 직선이 끝나면 다 뭐로 가는 줄 알아요? 원으로 가거든요? 그럼 원에다가 점도 추가되고 직선도 추가되고 원도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이제 문제가 점점점 스펙타클해지죠. 하나 배울 때마다 하나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 배우면 4개씩 늘어나요. 일단 뭐 중요한 거는 공식을 지금 우리가 배운 게 딱 2개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점에서는. 첫 번째, 점과 점 사이의 공식. 피타고라스를 이용했죠. 두 번째 배운 공식 뭐죠? 내분점, 외분점 공식. 이 공식은 몇 개가 되지가 않아요, 사실. 근데 문제는 스펙타클할 거예요. 공식을 몰라서 틀렸다. 이건 공부를 안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공식은 몰라도 되니까 다 유도해보고 내분점, 외분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익혀라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필강은.